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하면은 이것은 이제 사용자 접점이라는 건데요. 스마트폰 화면이나 모니터 같은 거, 뭐 메뉴가 있는 거, 저희가 누를 수 있는 것을 다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설명해놨는데, 네, 모드랑 파라미터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그 네뷸라이저 선택하실 수 있고 인공기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눌러주시면 알람 오프, 2분 동안 알람 끄시는 거고요. 알람 범위 조절하는 키, 트렌드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주황색으로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신규 선생님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퀵 억세스라는 건데요. 석션 서포트나 루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메뉴 버튼입니다. 컴펜세이션이나 오투셀 어댑테이션 등 다른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메인 스크린이 있는데요. 메인 스크린은 다른 작업 하다가 그냥 가장 이 화면으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는 키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스크린에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터치가 안 되는 경우 메인 스크린을 눌러주시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겠고요. 메인 다이얼입니다. 그냥 돌리는 키죠. 어떤 숫자를 변경하거나 돌리는 가장 메인 다이얼이고요. 이 어디셔널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화면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세 가지 화면으로 바꿔가면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O2 브레스라는 키고요. 100% 산소를 1분 동안 제공을 합니다. 환자가 새추레이션 줄어들어가서 숨쉬기 어려워할 때 환자가 이제 좀 안 좋아지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100% 산소를 줘서 O2를 많이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2분 동안 알람이 꺼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각각의 설정 값들을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요. 요 버튼은 Start and Stop Ventilation입니다. 이제 인공호흡기를 시작하고 끌 수가 있고요. 이제 멈추더라도 꺼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원은 항상 이쪽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요거는 다시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인공호흡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버튼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빨간색 버튼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드입니다. 인공호흡기에 사용하는 모드를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학교에서 이런 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CMV, ACMV, 네,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의 약자죠. 강제로 환기를 해준다는 거고요. A자가 붙으면 Assisted라는 의미인데요. 강제로 환기를 해주긴 해주는데 Assisted, 약간 보조를 해준다.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CMV랑 ACMV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가 있고요. 서포트, 네, 환자가 자발호흡 있을 때 서포트를 해준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컨비네이션이 있고 어쨌든 다시 올라와서 CMV나 ACMV 전부 다 이 세 가지로 해결합니다. 볼륨 컨트롤로 다시 죄송합니다. 볼륨 컨트롤로 하느냐, 프레셔 컨트롤로 하느냐, PRVC라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볼륨 컨트롤의 친구 정도입니다.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친구인데 이런 세 가지의 컨트롤 모드를 사용해서 언제 환자 초기에 ICU에 입원한 초기에 환자 멘탈 없을 때, 풀 세데이션 되어 있을 때 등등 또 환자가 굉장히 상태 안 좋을 때 컨트롤 모드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CMV는 완벽하게 환자가 풀 세데이션 되어 있을 때 쓰는 게 CMV입니다. 완전하게 자발호흡이 1도 없을 때. 근데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다. 그런데 컨트롤 모드로 동작하고 있다. 그러면은 CMV를 쓰면서도 ACMV가 동작이 되어 가지고요. 환자가 숨을 쉬는 시점에 맞춰서 컨트롤 브레스트가 들어갑니다. 강제 호흡이 들어간다는데 요거는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병동에서 이렇게 명칭을 부르지 않고 CMV로 환자가 CMV를 갖고 있고 ACMV를 갖고 있고 어쨌든 다 컨트롤 모드로 동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PRVC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서포트 모드 아까 설명드렸듯이 환자가 자발호흡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서포트 모드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프레셔 서포트랑 볼륨 서포트가 있는데 많은 병원에서 대부분 프레셔 서포트를 사용할 겁니다. 볼륨 서포트는 이제 옵션이라 가지고 추가로 돈을 내야지만 구매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모드도 아니고 서포트 모드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자바로흡이 뭐 3번 있다, 5번 있다. 애매하게 있는데 애매하게 있으면 완전히 재워버릴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완전히 재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포트 모드 쪽으로 갈 거다. 근데 환자가 자바로흡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서포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바로흡이 부족하면 당연히 미니 볼륨이 부족하고 세출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합쳐놓은 거 이렇게 CMV랑 ACMV 이거랑 서포트를 합쳐놓은 게 컨비네이션입니다. 뭐 믹스라고도 하고요. 컨비네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합쳐놓은 거 SIMV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SIMV 합쳐놓은 겁니다. 합쳐놓은 거.
네,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컨트롤과 서포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라는 게 있는데 오토 모드는 환자가 어떨 땐 자바라 호흡이 있고 어쩔 땐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왔다 갔다 해주면서 환자가 쉽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IV라는 게 있는데 Non-Invasive Ventilation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이건 여기에 없고 스탠바이 화면에서 NIV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튜베이션 하는 환자가 아니라 마스크로 쓰고 있는 환자한테 벤틸레이션 한다는 건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두침침한 색깔을 쓰는데 NIV를 사용하게 되면 화면 자체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말은 인튜베이션 환자랑 NIV를 쓰는 환자랑 모두를 혼용해서 쓰지 않고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여기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이거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건데요.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을 때 세팅 값은 오더를 주는 대로 오더를 넣게 되겠고요. 하지만 당연히 판단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오더는 이미 계산을 한 값을 줬고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이 모니터링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 녹색, 이 파란색의 웨이브 파형이 있습니다. 파형, 파도처럼 파형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파형 뭐 그래프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이 파형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프레셔, 플로우, 볼륨이라고 합니다. 프레셔, 플로우, 볼륨 세 가지의 파형이 있고요. 이쪽에 모니터링 값이 있는데 모니터링 값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알람 리밋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작은 숫자 4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작은 숫자는 전부 다 알람 리밋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이것을 넘게 되면은 알람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40이라는 숫자는 다른 것보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이 40이라는 범위 리밋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일단은 다시 노란색 글자 먼저 볼게요. P픽은 피크 프레셔라고도 하고요. 피크 인스피레이터리 프레셔라고 합니다. 흡기 시 최대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흡기 최대 압력이 지금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민은 mean airway pressure, 평균 기도압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도압은 12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핍은 핍이죠. 호기 말에 압력을 계속해서 5를 넣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다 써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RR은 24회고요. O2, FiO2 설정 값이 여기 21인데 지금 21%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네요. 아이레이쇼가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다 써놨고요. 미닛 볼륨, VTI랑 VT가 있는데 보시면 VTI랑 VT, I랑 E가 다릅니다. I는 inspiratory, E는 expiratory. 흡기 시에 호기 시인데 환자의 흡기와 환자의 호기 시가 아니라 흡기구에서 출발하는 타이달 볼륨을 의미하고요. 호기구로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흡기구에서 100이 나왔는데 호기구로 100이 안 들어갔다. 그럼 뭘까요? 다 세고 있다는 거죠. VTI가 100인데 VT가 0이다. 그러면 샌다는 거고요. VIT가 100인데 VT가 100이다. 그러면은 들어갔던 게 환자에게 흡기구에서 출발한 게 호기구로 다 나오고 있다. 즉 환자가 마시고 뱉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미닛 볼륨도 MVI랑 MVE가 있는데 저희는 E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타이달 볼륨도 사실 E가 환자가 가스 익스체인지 한 타이달 볼륨에 더 가깝고요. 이제 VTI는 훨씬 더 멀기 때문에 이게 환자한테 과연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리케이지가 항상 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닛 볼륨도 그냥 미닛 볼륨 보는 게 아니라 익스플로레이터리 미닛 볼륨 봅니다. 호기구로 들어온 미닛 볼륨. 왜 호기구로 들어온 걸 볼까요? 호기구에 그 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센싱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센싱한 값을 나타내 준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 웨이브폼을 좀 볼 텐데요. 위에서부터 프레셔, 플로우, 볼륨이라고 설명드렸고요. 프레셔 보면은 저희가 세팅을 핍을 5로 했습니다. 호기 말의 양압. 호기가 끝나고 압력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색 점선이 0인데 항상 5만큼이 떠서 있습니다. 항상 5만큼 떠서 5가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죠. 5만큼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통 지금 이 프레셔 컨트롤이라서 여기 이제 PC above PB라는 값을 세팅을 했는데 만약에 볼륨 컨트롤이라면은 여기서 이게 압력이 아니라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세팅을 해줄 거예요. 자, 어쨌든 프레셔 컨트롤이기 때문에 PC above PB 저희가 호기 말에 양압을 은근히 눌러주고 있는데 그 위로 above PB니까 PB 위로 얼마만큼의 프레셔 컨트롤 레벨 얼마만큼의 프레셔를 줄 거냐는 것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단위가 똑같죠? 압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5만큼의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위로 20만큼의 압력을 넣어주는 거죠. 이만큼 넣어줘서 5 더하기 20 해서 피크 프레셔가 20이 되는 겁니다. 흡기 시 가장 높은 압력이 핍에다가
그 위로 압력을 넣어준 걸 합쳐서 네, 가장 높은 압력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피크 프레셔가 최고 흡기압인데 밑에서부터 끝까지를 합친 값이다. 그리고 요만큼만 합친 값은 pb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값은 pc above pb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프레셔 레벨을 의미합니다. 네,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환자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플로우 웨이브인데요. 위로 올라가는 게 흡기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호기입니다. 흡기와 호기를 반복하는데 네, 이쪽이 흡기라고 적혀 있죠. TI, inspiration time, 흡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흡기 이후에 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게 TE, expiration time, 호기 시간이라고 하고요. 흡기와 호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걸 다 합쳐서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브리딩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지금 RR을 20으로 세팅했는데 20으로 세팅했으면은 분당 20회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초당 한 번씩 호흡을 하는 겁니다. 3초당 호흡씩 한 번, 3초당 한 번씩 호흡을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녹색에서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잘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들어간 것이 다 나와야 되겠죠. 환자한테 가스를 줬는데 다 안 나온다, 다 못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쪽에 세 번째 볼륨 웨이브를 볼 텐데요. 올라가는 게 환자한테 들어가는 거, 내려오는 게 환자한테 나오는 건데 들어가는 건 이만큼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여기까지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키지가 있다라는 거죠. 요만큼 높이만큼이 리키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다음 페이지 네, 여기서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어쨌든 아직까지 저희가 프레셔나 볼륨 컨트롤 모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가 이제 숨을 쉬게 되면은 알람을 설정해야죠. 알람. 왜냐하면은 저희가 알람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환자의 모니터링 하는 값이 크게 변동이 돼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환자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람을 설정을 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경보가 울리게, 알람이 울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환자가 10리터 정도를 마시고 있는데요. 10리터 정도를 마시고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미닛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미닛 볼륨의 알람인데 네, 요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다시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을 이제 컨트롤 하는데 프레셔, 미닛 볼륨, RR, PB입니다. End Expiratory Pressure인데 어쨌든 PB고요. 여기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네 가지를 할 건데 로어 리밋이랑 어퍼 리밋이 있습니다. 낮은 범위, 높은 범위. 그래서 프레셔 아까 전 40을 기본값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게 40이죠. 40을 기본값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 환자에게 40 이상의 40을 넘는 압력을 계속해서 주면은 트라우마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굉장히 폐가 뭐 딱딱하거나 안 좋거나 뭐 뻣뻣한데 이제 압력을 너무 많이 주면 당연히 찢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데미지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0으로 제한을 해주는데 물론 환자의 폐가 너무 안 좋아서 타이다블륨 안 들어가서 환자가 바이탈 사인 안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꼭 파트랑 주치의 선생님이랑 협의를 해서 이 환자한테 맞게끔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려줘 버리게 되면은 압력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죠. 환자의 안전과 관련되므로 굉장히 유의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미닛 볼륨은 기본값이 보통 5리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5리터. 근데 환자가 보통 뭐 5리터에서 8리터 정도 보통 쉬기 때문에 기본값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환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값 자체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환자가 이제 7리터 정도의 숨을 쉬고 있다. 숨을 쉬는데 7리터에서 바이탈 사인 괜찮고 세출연 유지가 잘 된다고 하면은 미닛 볼륨은 한 50% 정도 세팅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환자가 기도가 이제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이탈 볼륨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얘도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절반으로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서 미닛 볼륨이 또 절반까지 떨어지면서 미닛 볼륨이 절반에 떨어졌을 때 세츄레이션 떨어지면서 환자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50% 정도를 해주면 그래도 환자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전에는 알람이 뜬다는 거고요. 물론 환자를 조금 더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서 알람이 빨리 뜨게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좀 더 높이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환자 세츄레이션을 직접 손가락이나 이마 등등에서 재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알람이 뜰 거고요. 근데 거기서 가끔 이제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걸 잘 세팅해 주시면은 환자 안전을 좀 보장할 수가 있겠죠. RR, PIP. 나머지는 뭐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앱리아 타임이라는 게 여기는 없는데 이 서포트 모드에서만 앱리아 타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앱리아 타임이 생길 거예요. 기본적으로 20초 동안 환자가 숨을 안 쉬면 환자가 세츄레이션 떨어지면서 바이탈 사인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모드로 백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서포트 모드에만 있다는 거고요. 오토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가 숨을 잘 쉬고 있는 상태에서 네, 보시면은 프레셔 어퍼 리밋 요 값이죠. 요 값은 평균 값에 플러스 10 그리고 아래 값은 평균 값 10으로 해주고 그리고 적어도 35 이상은 유지해주는 방식으로 세팅이 되고요. 미닛 볼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RR은 현재 호흡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 핍 같은 경우는 플러스 5, 마이너스 3 정도의 범위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자동으로 조절돼서 환자를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너무 좀 좁게 알람 그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알람이 좀 많이 뜰 수 있습니다. 많이 뜨는 경우에 환자 괜찮다면 당연히 알람 다시 조절해 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볼륨 컨트롤에 대해서 드릴 건데요. 볼륨 컨트롤 많이 설명드렸죠? 아까 처음에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일단 볼륨 컨트롤 선택해 주시면은 네, 여기 볼륨 컨트롤이라고 뜨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하나 둘 셋 한 8가지의 파라미터 그리고 여기 3가지가 더 있고요. 여기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파트 주치 선생님들께서 레지던트 선생님들께서 직접 설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보면서 설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베이직이라는 것은 오더가 나오고요. 또 오더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오더가 나온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4가지 값을 보면 타이달 볼륨, RR, 핍, FiO2 다 아시는 거죠? 이 4가지 값을 설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타이달 볼륨입니다. 타이달 볼륨을 저희가 직접 설정하기 때문에 바로 볼륨 컨트롤인 거죠. 네, 그래서 억셉을 누르게 되면은 이 4가지 값이 요 4가지로 이렇게 네,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더가 난 이후에는 여기 이제 돌리는 이 버튼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리게 되면은 바로바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각형 요거는 저희가 설정하게 되면은 설정 값에 따라서 흡기 시간, 토탈 미닛 볼륨 예상값, 그리고 플로우 속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TI로 오더가 났다. 그런데 TI를 저희가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돌려서 TI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서버 인공호흡기도 이 iRatio 대신에 TI를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iRatio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NICU나 PICU가 아니면은 거의 다 iRatio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가능하면 iRatio 타입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쓰기도 편하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볼륨 컨트롤 모드의 목표는 1회 환기량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리지스턴스 기도가 뭐 좁으냐 얼마나 좁으냐에 따라 피크 프레셔 즉 PIP 피크 인스퍼레이터 프레셔라고 했습니다. 흡기시 최대압 이게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달 볼륨 500을 입력하면은 여기 타이달 볼륨 500이 나올 건데요. 500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피크 프레셔가 있을 거고요. 타이달 볼륨을 뭐 400으로 낮췄다 그러면 당연히 피크 프레셔가 좀 덜 필요하겠죠. 뭐 27 정도가 나올 거고요. 타이달 볼륨 300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뭐 23 정도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면 점점 되겠습니다. 타이달 볼륨 아니면 600으로 한다 그러면은 32가 아니라 오히려 뭐 35 이렇게 나올 거겠죠. 근데 타이달 볼륨은 700, 800을 준다 그러면은 뭐 39, 38, 39, 40이 넘어가면서 여기 40이라는 숫자를 넘어가면서 알람이 뜰 겁니다. 그 알람을 보겠습니다. PAW 하이라는 알람이고요. Airway Pressure High라는 의미입니다. 기도 압력이 상승되었다는 의미고요. 네, 지금처럼 타이달 볼륨을 저희가 세팅했는데 그 타이달 볼륨이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혔거나 렁이 안 좋아져서 이 타이달 볼륨을 네, 이 낮은 피크 프레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이 가장 잘 하는 것은 저희가 명령한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 프레셔를 올리는 겁니다. 프레셔를 올리는데요. 안 올라가면은 이 타이달 볼륨이 안 나오면은 타이달 볼륨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올립니다. 다만 언제까지? 어퍼 프레셔 리밋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퍼 프레셔 리밋 값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닿게 되면은 네, PAW 하이라는 알람이 뜨면서 네, 계속해서 알람이 뜨게 됩니다. 알람을 꺼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원인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대부분 airway obstruction, 기도 폐쇄입니다. 뮤커스, 점액, 아니면 시크리션 똑같은 말이죠. 축적이 되면 당연히 석션 해주셔야 되겠고요. postural drainage, 몸을 이제 눕혀서 뒤집어서 쳐주면서 체스트 퍼큐션 같이 해주면서 이제 그런 기관지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경련, 브론코스페즘이라고 하고요. 기관지 경련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도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염증 때문에 점점 좁아질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에즈마 어택이 와서 갑자기 확 줄어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숨 못 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숨을 못 쉬고 기도가 좁아져 있으면 휘파람 소리처럼 나겠죠. 그것을 이제 휘징 사운드라고 합니다. 네, 청진해보면 휘징 사운드가 나겠죠. 당연히 기도가 좁고 그쪽을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휘잉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휘징 사운드.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뭐냐? 브론코 다이레이터,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 건데요. 기관지 확장제는 벤톨린, 아트로벤트,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물이 있겠고요. 뮤코미스트, 그런 시크리션 같은 걸 묽게 해주는 약이 있겠고요. 풀미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인 거죠. 그래서 부데소나이드나 풀미코트 사용해서 염증을 제거해서 기관지를 좀 넓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한 번에 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네뷸라이제이션을 해서 네뷸라이저 사용해서 기도를 넓혀주고 염증을 해소해주고 또 이제 시크리션을 묽게 해줘가지고 저항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겠고요. 이 외에도 당연히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덱사메타존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도를 또 늘려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익스튜베이션 할 때 이런 약물을 써가지고 그쪽이 이제 너무 다시 익스튜베이션 후에 좁아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시크리션 같은 게 너무 차서 안 된다 그러면 브론코스코피 등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T 튜브가 꺾이거나 막히거나 깨물리거나 이거 에어웨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특히 오랄 케어 끝나고 나서 에어웨이가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 꺾이거나 막히거나 깨물리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타이달 볼륨이 잘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신규 선생님들 이제 오랄 케어 하실 때 오랄 케어 하기 전에 프레셔랑 타이달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오랄 케어 하고 나서 테이프 붙이기 전에 타이달 볼륨이랑 피크 프레셔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 붙이고 있는데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때까지 알람 안 뜹니다. 언제 알람이 뜨느냐? 다 붙이면 알람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떼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에어웨이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실제로 기관지 자체가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좁아서 폐쇄가 되는 게 있고요. 시크션이 차서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ET 튜브의 위치를 재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시고 간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피레이션 오르간, 흉복과 폐의 탄력성 감소라는 게 있는데 머슬톤 증가로 기침이 많아지면 필요시 석션해주고 진통제주고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벤틸레이션 간호에 어떤 어느 정도의 세다티브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심각하게 기침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침이 이제 심하게 되면은 일단은 세다티브 약물을 주던지 아니면 기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약물을 주던지 여러 가지로 적절하게 석션 해주던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정을 해서 중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어퍼 프레셔 리밋 값을 또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폐 안 좋은 환자, ARDS 환자나 코비드 환자 굉장히 폐가 안 좋아졌을 때 일반적인 프레셔로 웬만큼 타이달 볼륨이 안 들어가거든요. 특히 기도의 문제보다 렁 컴플라이언스, 폐 수능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은 프레셔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퍼 프레셔 리밋을 확인해야 되고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에 억지로 프레셔를 높여주는 방식보다는 로우 타이달이라는 방식을 많이 쓰죠. 타이달 볼륨을 좀 적게 주면서 RR을 높여가지고 이제 폐에 무리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미니 볼륨 분당 환기량을 좀 늘려주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볼륨 컨트롤을 다 봤기 때문에 프레셔 컨트롤 볼 텐데요. 하나 더 볼륨 컨트롤에서 어쨌든 볼륨 컨트롤이 하는 일이 프레셔를 높여주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죠.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알람이 뜨는 겁니다. 자,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프레셔 컨트롤 선택해 주시면요. 아까 전보다 여기 있던 거랑 여기 있던 게 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베이직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한 가지 빼고 PC 어바브 PB라는 거 빼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요.
네, PC above pip이라는 걸 설정하는데요. 아까 좀 설명드렸죠. 여기에 5만큼의 지금 pip을 설정해놨고 이 위로 above pip이니까 위로 18을 줄 거기 때문에 5 더하기 18 하면은 피크 프레셔가 23이 나오니까 네, 아주 정상적으로 프레셔 컨트롤이 동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레셔 컨트롤 모드의 목표는 흡기압 유지입니다. 흡기압 유지. 이 피크 프레셔, PIP, 피크 인스피레이터리 프레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최대 흡기압.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유지가 되면은 런 컨디션과 런 컴플라이언스와 에어웨이 리스턴스, 즉 기도가 얼마나 넓냐에 따라서 1의 환기량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다 볼륨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이 환자한테는 사실 테스트렁이긴 한데 이 테스트용 렁, 가짜 렁한테는 지금 압력을 23을 줬을 때 타이다 볼륨이 이 정도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이 PC 어바브 핍 수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피크 프레셔가 한 15가 됐다. 프레셔가 낮아졌어요. 다른 건 모든 것이 조건이 다 동일한데 그럼 당연히 타이다 볼륨이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프레셔를 높여주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도 높여주겠죠. 자, 그런데 프레셔 컨트롤의 목표는 유지입니다. 흡기압 유지. 이 압력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왜 유지해 줄까요? 볼륨 컨트롤에서는 얘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자꾸 올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환자한테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트라우마가 걸리고 폐가 뭐 다치거나 데미지 가거나 뭐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뉴모니아가 굉장히 심하거나 ARDS가 심하거나 어쨌든 폐가 굉장히 안 좋으면은 흡기압을 유지함으로써 환자 폐를 보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의 목표는 환자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흡기압을 유지해주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유지를 해주면 환자 폐는 보호가 되는데 기도가 좁아짐에 따라서 급격하게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달 변화를 잘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혹시 모르실까봐 이것이 타이달 볼륨, 네, VT가 타이달 볼륨이에요. 타이달 볼륨. 거꾸로 쓰시더라고요. 이쪽 제조사 쪽에서는 타이달 볼륨. 그리고 이 미닛 볼륨, 그리고 미닛 볼륨 계산 공식 다 아시죠? 타이달 볼륨에다가 RR 곱하면 미닛 볼륨이 된다는 거고요. 타이달 볼륨은 1회 호환기량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병하는데 미닛 볼륨은 이제 분당 환기량이고 분당 1분당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바뀝니다. 그래서 미닛 볼륨 좀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타이달 볼륨 아주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Exploratory Mini Volume Low라는 알람을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뜹니다. 왜 이 알람이 뜰까요? 지금 저희는 PIP5에 당연히 프레셔 컨트롤이죠. 프레셔 컨트롤에서 PIP5에 PC above PIP을 15로 했을 때 5 더하기 15에서 피크 프레셔가 20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은 항상 고정입니다. 항상 고정으로 주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달 볼륨이 한 500, 뭐 400에서 500 나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뭐 기도가 막혔는지 렁이 안 좋아졌는지 타이달이 줄어들면서 결국 미닛 볼륨이 줄어들어서 미닛 볼륨이 낮다라는 알람이 뜨고 있는데요. 그 알람이 뜨는 원인은 미닛 볼륨이 그냥 낮아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준 이 알람 리밋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람이 뜹니다. 3리터로 설정해놨었네요. 그러면은 보통 환자가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 6리터에서 뭐 7리터 혹은 뭐 5리터 정도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한 적당히 3리터 정도로 잡아줬겠죠. 근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환자에 굉장히 부족한 미닛 볼륨이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환자의 런 컨디션 또는 에어웨이 리스턴스 등의 변화로 인하여 타이달 볼륨 감소하고 미닛 볼륨이 감소하여서 네, 방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적어놨네요. 제가. 그 다음에 이게 뜨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그 PAW 하이 알람 말씀드렸죠. PA 하이 알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면은 환자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어쨌든 렁이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1번 보시면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리키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키지가 어디서 주로 발생하죠? 커프 프레셔, ED 튜브의 커프가 바람이 빠져서 그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알람이 뜰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볼륨 컨트롤에서는 피크 프레셔를 올리면서 어쨌든 타이달 볼륨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프레셔를 유지하려고만 노력하지 얘가 떨어지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을 쓰는 것보다 프레셔 컨트롤을 썼을 때 훨씬 더 타이달 볼륨이 빨리 줄어들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환자 세츄레이션이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을 쓰는 환자면 타이달 볼륨,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고 있진 않은지 중간중간 조금 더 자주 모니터링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볼륨 컨트롤은 어쨌든 이 시스템 자체가 인공호흡기 자체가 피크 프레셔 올리면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환자 폐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경우에 프레셔 컨트롤을 많이 쓸 수 있겠고요. 프레셔 컨트롤을 써서 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일정한 벤틸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에 또 볼륨 컨트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환자가 볼륨을 쓰느냐 프레셔를 쓰느냐 당연히 다르겠죠. 보통 굉장히 건강한 폐가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냥 뭐 어떤 중등도 정도의 수술을 했다 아니면 좀 경미한 수술을 했다 마취를 했다 그러면은 굳이 프레셔 컨트롤 쓰기보다는 일정하게 벤틸레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벤틸레이션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좋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MICU에 있는 어떤 환자가 NICU에 있는데 뉴모니아가 엄청나게 심해요. 아니면 ARDS가 심하거나 어떤 폐질환이 굉장히 심해서 폐가 이제 찢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뉴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경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뻣뻣해져 가지고 큰 압력을 줬을 때 찢어질 수가 있겠고요. ARDS는 폐가 섬유화되는 거잖아요. 폐가 일반 이 조직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섬유화된다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딱딱해진 상태에서 높은 압력을 줬을 때 터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해서 프레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컨트롤이냐 서포트냐에 따라서 어떤 그 순서, 방향, 그 시간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환자가 타임라인에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 볼륨 타입을 쓰냐 프레셔 타입을 쓰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어떤 쪽의 환자인지를 그리고 이 주치 또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치료를 하고 어떤 식의 목표를 맞추는지를 간단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륨과 프레셔의 이제 비교인데요. 볼륨과 프레셔의 비교입니다.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의 비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혹시 너무 처음이신 분들은 이거 같은 경우 좀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달 혹은 1, 2년 정도 사용해 보시면은 볼륨과 프레셔의 큰 특징을 알았다 이겁니다. 볼륨 컨트롤은 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프레셔 컨트롤 얘를 이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밖에 뭐가 다르냐? 다른 이런 모양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컨스턴트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볼륨 컨트롤은 이게 컨스턴트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도가 일정하다. 프레셔 타입은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속도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디셀러레이트, 악셀러레이트의 반대입니다. 악셀러레이트는 쭉 계속 올라가는 건데 디셀러레이트는 점점 느려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빨라졌는데 어쨌든 점점 느려집니다. 플로우가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좀 더 쉽게 비교하면은 일단 이 볼륨 컨트롤은 70년대까지 자주 사용하던 이제 모드로서 이 플로우 타입에 조금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타이어나 어떤 풍선에 바람 불 때 아주 빠르게 후 불어주면 되는데 천천히 그냥 후 불어주면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탄성 타이어가 혹은 새 풍선이 가지고 있는 탄성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또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 또 컴플라이언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 뻣뻣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어렵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되게 높은 압력이 필요한 거죠. 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초반에 아주 빠른 속도로 후 하고 불어주게 되면은 그런 어떤 높은 탄성이나 이 저항 같은 걸 좀 더 빠르게 좀 더 낮은 압력에서 극복을 할 수 있게 돼서 80년대 이후에서는 이런 플로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을 디셀러레이팅이라고 하고 프레셔 타입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프레셔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 타이다 볼륨이 이제 볼륨이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프레셔 차이가 이제 되게 크게 나오고 있죠. 피크 프레셔 23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볼륨 컨트롤에서 32 정도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플로우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볼륨 컨트롤에서는 볼륨을 컨트롤 해주는데 볼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플로우를 컨트롤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 높이가 속도고요. 이 가로가 시간이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은 딱 원하는 타이다 볼륨 얻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구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폐가 안 좋지 않다면 괜찮다면은 볼륨을 타겟하고 싶다면은 이런 방식을 좀 더 선호하겠고요. 프레셔에서는 이렇게 프레셔가 많이 걸려버려서 환자 폐에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랑 이런 이 프레셔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 프레셔의 차이가 8, 7 거의 19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다 폐에
차이를 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올라갔다가 낮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비유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폐포에 실제로 적용되는 압력이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의 차이가, 모양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목적이 차이가 나고 모양이 차이가 나는데, 그 모양의 차이는 플로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플로우를 쓰고요. 어쨌든 생리적으로 이 디슬러링 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프레셔 컨트롤 썼을 때 피크 프레셔를 굉장히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은 조금 이제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또 일정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기도 압력을 극복하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피크 프레셔가 좀 더 높게 했고요. 하지만 실제 페포에 걸린 압력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단점이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쓰는 환자군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T포즈라는 게 있는데, 총 호흡 시간 몇 퍼만큼 이제 흡기 시간에 포즈 구간을 만들 거냐라는 건데요. 이게 아마 나중에 또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다 설명해놨는데, 오늘은 나중에 시간에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좀 더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안 그래도 복잡한데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T포즈라는 것은 볼륨 컨트롤에만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후반 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